이어서 제가 1주차에 주목해야 될 경기 두 경기만 일단 간단하게 꼽아봤어요. 일단 먼저 패커스와 이글스 경기,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모든 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개막전이겠죠. 하지만 개막전은 여기저기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약간 틀어서 좀 더 다른 궤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기를 꼽아봤습니다. 이 이글스와 패커스 경기는 특이하게도 인터내셔널 게임으로 펼쳐질 예정이에요. 첫 경기가. 그것도 브라질에서 열리는 NFL 역사상 첫 번째 남미에서 치러지는 정규 시즌 경기가 되겠는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 일전에 NFL이 이제 독일에서 처음 경기를 열 때도 뭐 정규 시즌은 당연히 9월이고 독일 경기도 막 10월 이때 열리는데, 뭐 8월부터 도심에서 막 홍보 이루고 뭐 관련 장식들을 주요 관광지에 막 배치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무국이 열성적으로 그 일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근데 브라질은 유럽보다 더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NFL 비즈니스 그리고 국제리그 담당하시는 관계자가 이 브라질에만 약 3,600만 명의 NFL 팬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다음으로 가장 큰 팬 베이스를 지니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년간 뭐 국내에서 뭐 쿠팡 플레이 또는 이제 앞으로 또 진행하게 될 MBC 스포츠 플러스 뭐 이런 데서 중계를 계속 했었잖아요. 브라질 역시도 방송사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중계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슈퍼볼 관련해서는 뭐 슈퍼볼 와칭 파티 이런 것도 있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 멕시코, 런던, 호주, 중국에 이어서 그 브라질의 NFL 오피스가 물리적으로 이제 오픈할 그럴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여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경기가 바로 패커스와 이글스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포브스에서도 관련 기사를 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제가 나중에 업데이트하는 영상에는 그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화면에 보이는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게임 내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오프시즌 두 팀 다 약간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글스는 오펜스에서 이제 켈렌 무어라는 코치를 영입하면서 변화를 가져갔고, 패커스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조 베리를 드디어 경질하고 보스턴 컬리지에 있던 제프 애플리를 또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글스의 오펜스와 패커스 디펜스가 어찌 보면 좀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고, 두 팀이 맞붙게 되는데 좀 여기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기세를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첫 경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패커스는 힘든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지난 시즌부터 밝은 좀 미래를 그린 반면에,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에 슈퍼볼 컨텐더로 거론이 되다가 그런 모습을 완벽하게 잃고 공수 양면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이글스 헤드 코치인 닉 시리아니는 기본적으로 복잡함, 이 컴플렉시티를 추구하는 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옵션 베이스드 스킴을 선호하는 코치거든요. 그래서 프리스냅 무브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제한적인 코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재능 있고 균형 잡힌 뎁스가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NFL 디펜스 전략가들이, 그러니까 이글스를 대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해부를 해버렸어요. 다운 카운트와 이 야드 상황에 따라서 보통 이제 박스의 인원을 조절을 하는데, 이게 매번 상대 팀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일관되게 어떤 굉장히 높은 빈도로 인원을 박스에 조절을 해서 이 젤런 허츠가 딥볼을 던지도록 유도를 했어요. 반대로 오펜스 전술적으로는 이 세너안트리를 타는 코치들이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뭐 12 퍼소넬이나 이 21 퍼소넬 같은 상황에서 이 미스매치를 만든 다음에 패싱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샌프란시스코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시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12 퍼소널 같은 상황에서 과반이 훨씬 넘는 비율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65% 이상인데 런을 선택을 해요.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헤비한 박스 카운터를 상대로 할 때 어떤 디펜더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야 덤벼 이러고 그냥 정면 승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많이 당하다 보면 상대가 대처가 되거든요. 세이프티들이 막 내려와 읽고.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안 바꾸고. 언더센터 기반의 전략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나마 이제 샷건에서 좀 효율적으로 공격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너무 잘 읽히다 보니까 서드다운 컨버전은 계속 실패하죠. 턴오버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 팀 케미스트리도 막 깨져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에디님께서 언급해주신 켈렌 무어가 당연히 더 많은 프리스냅 모션을 가져갈 거고 좀 옵션이 더해진 어떤 복잡성을 이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행할 능력이 허츠에게는 충분해요. 하지만 이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이제 뎁스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켈렌 무어의 변화된 시스템, 이 부분을 집중을 해서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켈렌 무어가 오면서 아마 이글스는 좀 제대로 된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 오펜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글스는 박스를 아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와이드 리시버를 아주 넓게 펼칠 거고 필드를 더 넓게 쓸 거고 거기에 이제 제일런 허츠라는 좀 쿼터백 러닝 옵션을 더해서 아마 약해진 박스를 공략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패커스의 새로운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제프 해플리의 좀 철학인데 해플리는 완전히 박스를 좀 채우는 것을 또 선호하는 코치란 말이죠. 전에 있던 조 벨이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런 디펜스를 최우선적으로 맡겠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한 코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코치의 지략 대결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플리는 아마 이글스가 아무리 필드를 넓게 쓰려고 해도 박스를 채우고 러싱을 먼저 막고자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츠에게 계속해서 패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디펜스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이제 와이드 리시버와 코너백들 간의 매치업이 가장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글스가 이번에 또 트레이드로 자한 다슨이라는 선수까지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AJ 브라운 그리고 드본타 스미스, 자한 다슨이라는 정말 리그에서 탑 티어라고 볼 수 있는 이 트리오를 패커스 코너백 진인 자이라 알렉산더 그리고 에릭 스톡스, 키션 닉슨 이 세 명이 얼마나 틀어막을 수 있을지가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전술적으로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모두들 아시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세 명의 리시버를 지금 정말 순전히 코너백의 어떤 커버리지 힘만으로 막을 수 있는 팀은 NFL에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패커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가장 유의 깊게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침 경기가 인터내셔널 시리즈라서 뭐 보통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 시간과 다르게 한국 시간으로 9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15분에 열리니까 굉장히 보기 좋은 시간대에 열려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경기는 테네시 타이탄즈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카고 베어스 정말 뜨거운 팀이었죠. 이번 프리시즌에 진짜 제가 집중해서 봤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케일럽 윌리엄스였는데 뭐 일단 평가는 일단 정규 시즌 경기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보는 맛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이번에 뭐 케일럽 윌리엄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시카고 베어스에 새로 합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암흑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이 첫 경기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이탄스가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에드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 경기는 큰 전술적 포인트보다는 윌 레비스 대 케일럽 윌리엄스라는 이 대결 자체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좀 재밌는 기록을 하나 봤는데 전체 이제 1번 픽으로 지명된 이 쿼터백의 첫 선발 데뷔전에서 승리한 그 경우가 이제 2002년 데이비드 카 이후에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하고 계시는데 2002년 이후에 이제 전체 1번 픽 쿼터백이 데뷔전에서 성적이 0승 14패 1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전체 1번에 지명됐다는 게 그 소속팀이 전 시즌 최악의 팀이었다는 소리고 이 루키 쿼터백들이 이 NFL 최악의 팀에서 보통 첫 시즌을 많이 고통받으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케일럽의 시카고 베어스는 과거의 어떤 그런 팀들보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뭐 어찌 보면 루키 쿼터백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키넌 앨런도 영입했고 러닝백 뭐 디안드레 스위프트까지 데려왔고요. 드래프트에서 뭐 롬 오둔제라는 선수까지 지명하면서 정말 NFL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서포팅 캐스트들을 이 케일럽 윌리엄스에게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케일럽은 프리시즌에서도 보셨다시피 아주 여유롭더라고요. 정말 이 선수가 1픽 신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도 뭐 이 지금까지 아무도 깨지 못했던 2002년 이후로 깨지 못했던 이 기록을 왠지 케일럽 윌리엄스가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서 아마 이 경기를 챙겨보지 않을까 싶고요. 윌 레비스도 엄청난 지원을 받았죠. 작년까지 데릭 헨리의 팀이었던 타이탄스가 헤드코치 마이크 브레이브를 경질하고 데릭 헨리와 이별을 선택했고요. 드디어 벵갈스의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브라이언 켈러한을 헤드코치에 앉히면서 정말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이 러싱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윌 레비스를 중심으로 좀 팀을 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벵갈스에서 조 버러에게 그랬던 것처럼 칼빈 리들리라는 아주 좋은 리시버 그리고 뭐 타일러 보이드까지 영입을 하면서 기존의 디안드레 스위프트까지 뭐 윌 레비스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수준급의 리시버 트리오를 갖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윌 레비스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킴은 뭐 셰너와 맥베이 계열의 오펜스가 아닐까 싶었는데 어쨌든 타이탄스는 뭐 레비스가 또 다른 조버러가 되기를 원했고 드디어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이 팀은 진짜 빨리 바뀌어야 된다, 시스템 바꿔야 된다 했듯이 좀 드디어 체제 변환을 시도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비스가 이 오펜스를 또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또 혹시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건 아닐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원을 아주 빵빵하게 받은 두 쿼터백의 어떤 자존심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1년 더 빨리 리그에 들어온 레비스와 루키답지 않은 자신감 넘치는 케일럽의 대결. 저는 이것을 두 번째 이제 주목해야 할 경기로 뽑아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